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수와처럼 데나리온의 김우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와. 요즘 금리가 올라가지고요. 예. 사실은 특히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로 주담대로 예. 그래서 원리금을 뭐 100만 원 내다가 뭐 예. 150만 원 내는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까 1년 합니다. 전과 비교하면 네. 대출 원리금 내는 분들 참 부담스러워졌어요. 그죠? 네네네. 집이라는 덩치가 크니까 네. 이게 몇 천만 원 대출이 아니라 주담대는 대체로 매덕 기잖아요. 수억. 뭐 집이 비싸니까요. 그죠, 집이 비싸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는 또 집값도 오르는 분위기였고 좋았죠. 그죠? 네. 또 충분히 상환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다른 기회도 있을 수 있겠다. 네. 차익 거래 뭐 이런 등등도 생각하면서 네. 그때는 또 금리가 쌌으니까 맞아요. 요즘 같이 금리가 팍팍 오르니까 당장 이제 통장에서 찢겨 빠져나가는 돈이 크게 네. 부담스러운 특히나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그래서 오늘 사례는 네. 60세 부부 가정인데요. 네. 주 소득원인 외벌이 음. 남편이 최근 직장을 퇴직했어요. 어유. 예, 퇴직하고 나니까 당장에 지금 이제 지출되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특히 금리가 팡팡 올라가고 하니까 자, 이분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요. 네. 서울 이제 강북 지역에 사세요, 아파트. 지금 시가가 한 10억 원 정도 한대요. 그래도 올라서 10억이고 더 올랐다 좀 떨어졌겠네요, 요즘은. 올랐다가 떨어졌죠. 네. 그리고 이제 부채가 3억 있는데 이 부채가 주담대인 거죠. 그래도 상당히 이제 성실하게 노력하셔서 살아오셔서 많은 돈은 내 돈으로 했지만 네. 부채 3억 이게 지난해까지는 원리금이 100만 원도 안 되었다고 하는데 네. 이제 150만 원. 한 2, 3% 올랐으니까. 그죠? 네네네. 지난해에 비하면 지난해 이제 저금리 때는 네네. 거의 뭐 2%대였잖아요. 네, 아주 맞습니다. 샀을 때는. 지금은 주담대가 4%를 4% 넘습니다. 넘었으니까 네. 거의 뭐 2배. 음. 그래도 이분은 변동금리지만 이제 금리 적용이 조금씩 늦게 되면서 네. 지금 150만 원인데 앞으로도 이제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러니까 소득은 끊겼지. 네. 굉장히 불안한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은 이제 좀 자산 상태가 그렇죠. 그 60세면 현금 자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현금은 1억 원 정도. 1억 그전에 원. 돈이 있었는데 네. 집 산다고 다 썼고 네. 현금 1억 원 정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인 소개로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상속형 적시연금을 가입했대요. 아, 적시연금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한 1억 원 정도 가입했는데 이게 상속형이니까 이자가 작잖아요. 맞습니다. 월 한 17만 원 정도 나온대요. 이것도 변동금리니까 그죠. 좀 올라도 이렇게 얼마 안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만기가 도래해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음. 또 이번에 이제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1억 5천만 원 정도가 IRP로 수령했더라고요. 아, 이번 받으셨겠네요. IRP로 수령을 했고 네. 그 전에 원래 퇴직금이 많았는데 중간에 아주 오래 전에 한번 찾았었고 네. 이제 그 이후부터 이번에 퇴직할 때까지 수령한 돈이 1억 5천 IRP. 네. 또 국민연금은 아직 나이들이 있으니까 63세부터 네. 이분의 경우에는 네. 수령 가능한데 네. 63세가 안 되었는데 만약에 수령한다면 얼마를 받을 예정입니까? 하니까 한 110만 원 정도. 3년 뒤에 받는 거죠. 그렇죠. 한 네. 3년 뒤에. 그다음에 월 생활비를 지금 얼마나 씁니까? 하니까 300만 원 정도가 쓴대요. 월 생활비. 네. 월 생활비 300만 원 아주 검소하게 쓰는 거죠. 자녀는 하나인데 다 큰 자녀, 다 큰 네. 또 독립해서 직장 다니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월 생활비가 부담스러운 가정은 아닌데 네. 어쨌든 지금은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거죠. 특히 그 가운데 이 원리금 상한 주담대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상태로 오셨어요. 상당히 불안한 마음. 그동안까지는 계속 돈을 모았던 가정이잖아요. 그러겠네요. 모았던 가정에 월급 가지고 쓰고 또 당장에 활동할 수는 있으나 뭔가 돈벌이를 할 수는 있으나 좀 쉬고 싶다. 퇴직하고 나면요. 그렇죠. 특히 예. 남편들은 평생 일했잖아요. 예. 그러면 뭐 부인들은 빨리 나가서 또 돈 벌려고 하겠지만 좀 쉬셔야 돼요. 그렇죠. 여행도 가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도 남편도 좀 쉬어야 되는 것은 다 공감하는데 네. 계속 지출이 늘어나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소득을 이제 전체를 볼 때 소득은 상속형 적시연금 거기서 이제 17만 17만 원밖에 없네요. 밖에 없는 게. 나머지 다 기다려야 되니까. 예, 지출은 그러면 생활비 300만 원하고 네. 원리금. 그럼 450만 원 50만 원. 지출이니까
월 430만 원이 적자인데요. 적자죠. 이거 어떻게 해요? 매달 430만 원 정도씩 마이너스다 하니까 이게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거죠. 이게 2년이면 1억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매우 불안. 그러다 보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이게 쉬는 게 맞나 이런 갈등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러겠네요.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솔루션이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우선은 400만 원 만들죠? 퇴직연금은 퇴직한 이후에 쓰려고 하는 것이 퇴직연금이니까 IRP로 받는 그럼요, 거. 그럼요. 그죠? 퇴직금으로 써야죠. 이 퇴직금을 한 방에 쓰면 안 되고 세금도 다 토해내야 되고 네네네네. 이게 퇴직금 소득이 있다는 맞습니다. 기사서도. 네. 그래서 지금 퇴직연금에 150만 원 IRP로 들어온 것을 1억 5천. 아주 1억 5천을 네네네네.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매달 100만 원씩 찾아 쓰자. 신청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네. 참고로 이 퇴직금은 IRP를 받되 바로 신청해서 그렇죠. 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네네. 매달 100만 원씩 수령해 쓰자. 네. 그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도 이거 주택연금을 해도 되긴 그죠. 하는데 3억을 대출을 끼고 네.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죠. 그럼 7억 원에 대해서 주택연금이 나오겠죠. 근데 그죠? 너무 연세가 그렇죠. 좀 그게 갈등인 거죠. 네. 주택연금이 이제 막 60세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같은 금액의 연금도 적고 네. 또 젊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젊죠. 네. 100세 시대에. 청년입니다. 예, 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연금을 굳이 가입해야 돼? 네. 이런 또 갈등도 있고 또 한편 요즘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는 것이 또 부담인 것도 있고 그래서 집을 네. 팔아야 돼? 이런 또 고민도 약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분이 만약에 만 67세다. 음. 70이다. 그러면 하면 주택연금 해도 되겠죠. 그죠. 많이 받을 주택연금은 거니까. 많이 받고 네. 여러 가지로 생활에 도움이 이제 크게 좀 많이 이제 평안해질 수 있는데 60세니까 약간 그런 갈등이 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상담하실 때 음. 뭐 주택연금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하실 분이 아니니까 예. 어떻게 좀 이분이 선택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상담하러 오실 때 이분들은 주택연금보다는 집을 파는 것에 거의 한 70% 정도 두 분의 의견을 모은 상태에서 왔어요. 모은 상태에서 왔는데 조금 확신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한 거군요. 확인. 네. 예, 그래서 저도 지금은 주택값이 많이 올랐고 또 이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고 하니까 네. 우선은 나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것이 아니라면 파는 것이 좋겠다. 자, 주택연금을 지금 시세로 가입하는 거나 지금 매도를 하는 거나 현재 시세는 일단 보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나쁜 선택은 그죠? 아닌 나쁜 거죠. 선택은 네. 아니죠. 그래서 팔자. 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팔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어느 그렇죠. 정도 조금 이제 시장 조사를 해 오신 거야. 나름대로. 예, 네. 한 전세 한 5억 정도면 뭐 비슷하게 생활할 수 있겠더라. 네, 그 동네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게 뭐 빌라일 수도 있고. 네. 하여간 어쨌든 전세 5억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겠더라. 네네네.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빌라를 구입하든 동네를 옮겨서 다른 아파트를 사든 그렇죠. 그런 이제 나중에 집값이 어느 정도 좀 조정된다고 감안하면 네. 그때 이제 선택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오셔서 우선은 집을 판다라고 할 때는 이제 2억 원 정도의 다시 여윳돈이 이제 생기는 그런 구조죠. 그럼 원리금도 없어지겠네요. 없어지죠. 그게 크다. 150만 원리금 원. 150만 원이 사라지고 네. 또 이 원리금이 계속 오를 것 아닌가라는 부담도 사라지고 대신에 현금 2억 원의 여유가 생기고 집을 팔므로써 네. 또 내 집은 아니지만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은 전세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그렇죠. 상태니까. 네. 자, 그러면 원리금 150이 감소하고 예. 이제 현금 2억 원이 남았으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자산도 있을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좀 정리가 되었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현금 1억 원 이게 예금으로 네, 이제 예금 그대로 1억. 있고 자, 적시연금은 그대로 다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기 해제를 해서 네. 다른 것으로 활용하자 할 때 이것도 이제 현금 자산이 된 거고 네네네. 또 이번에 이제 집을 팔게 되면 여윳돈 2억이 생기니까 총 4억 원 정도의 가용할 수 있는 여윳돈이 생긴 거죠. 4억 원이 생겼네요. 일단. 그렇죠. 4억 원이 생겨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제안 드린 것이 4억 가운데 결국 이분들은 소득이 필요하니까 네. 소득이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뭐 주식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죠. 뭐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겠어요. 네. 우리가 가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끔씩 이제 말씀해드리는 월 배당형 같은 거. 네네. 월 배당형 한 5% 이상은 요즘 나오니까 네. 따박따박 배당은 딱 정해져서 나오니까
연 5% 이제 배당 상품을 안내해드렸고 네. 한 3억 원 정도를 들어가니까 연 1,5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걸 따지면 매달 한 120만 원 정도. 매월 120이 그렇죠. 생기는군요. 그렇죠. 생기는 네. 거죠. 매달 월급처럼. 네네. 또 요것은 이제 만기가 없으니까 혹시나 네. 만약에 이제 집을 사야겠다 갑자기 네. 그러면 그럴 수 또 있죠. 언제든 이제 찾아 쓸 수 있는 황금성이 이제 보장이 되고 네. 배당은 나오지만 원보는 투자 상품이니까 변동은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한 저변동, 그렇죠. 저변동, 뭐 적게 오르고 적게 떨어지고 저변동. 또 장기적으로는 저변동이지만 자본주의는 우상향하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오른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성적이다라고 보면 뭐 그쪽으로 통해서 월 소득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네. 나머지 1억 원은 그 가운데 5천만 원은 저축은행 예금 요즘 금리가 또 상대적으로 올랐으니까 단기 자금은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단기 자금 네. 혹시 뭐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 정도는 지금 당장에 이 배당형 이따가 이제 소득의 재구성을 다시 정리해 드릴 때 이해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생활비에 조금 모자라니까 그것은 5천만 원 정도는 예비 자금으로 그냥 찾아 쓰자. 아, 자, 이렇게 현금 이제, 유동 자산이 그렇죠. 필요한 거죠. 예, 예. 네. 이렇게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자산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상품도 가입을 하고 뭐 단기, 중기 나누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430만 원이 적자였는데 예. 그리고 3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음.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좀 설명을 그렇죠. 해주시죠. 이제 앞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이 가정은 매달 430만 원이 적자 상태로 네, 그렇죠. 이제 방문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솔루션으로 조금 정리했더니 결과는 자, 소득은 자, 퇴직연금에서 100만 원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1억 5천 IRP에서 맞습니다. 100만 원 받는 100만 원 거죠. 받고 네. 배당형 상품에서 120만 원 나오고 네. 그래서 매달 220만 원 정도의 소득이 확보된 거예요. 이게 네. 이제 새롭게 확보된 거죠. 220만 원. 네. 그 다음에 생활비 300만 원에서 매달 80만 원 적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죠? 네. 매달 80만 원 적자는 아까 5천만 원 예비자금. 해서 단기 CM에 넣어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 돈이니까 찾아 아, 쓰자. 네. 뭐 5천만 원 예비자금에서 매달 80만 원 찾아 써도 사실은 수년간 쓰는 돈이잖아요. 뭐 많이 써도 1,000만 그죠? 원이고. 예, 네. 수년간 한 5년 정도 쓰는 네네. 돈인데 그 5년 정도 쓰기 전에 63세가 된다는 거죠. 63세가 되면 뭘 받아요? 국민연금이 아까 국민연금. 110만 원 나온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110만 원이 이제 수령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국민연금까지 110만 원을 수령하게 되면 네. 나중에는 소득이 지금 220만 원이 아니라 33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 아까 IRP 1억 5천에 대한 100만 원. 그다음에 배당형에서 120만 원. 예, 그리고 63세가 그리고 된다고 할 때 국민연금이 110만 원. 그러면 330만 원. 330만 원에서 네. 그때 기준에 생활비가 동일하다면 네. 300만 원을 빼면 그때는 이제 30만 원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오. 일단 이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한다라는 전제에서 그러면 전제에서. 이게 되게 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330만 원을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일을 하시겠죠. 근데 예.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 일을 해야 먹고 산다는 것과 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찾아보는 건 다른 예. 거죠. 그렇지만 플러스 이분들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안들도 동시에 대안을 또 가지고 있어요. 네. 예컨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적당히 좀 쉬면서 또 일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오래 못 쉬어 또 뭐. 네. 못 쉬어. 그래서 뭔가 소득 활동, 네. 소득 활동을 중간에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소득 구조가 달라지죠. 그렇죠. 뭐 한 1, 200 정도는 또 볼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또 앞서 이제 주택연금이 약간 갈등이어서 집을 파는 걸로 정리했지만 네. 또 나중에는 집을 사서 네.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죠? 나이가 더 많아서 맞습니다. 65세 정도 나이가 더 되면 많아서. 현금도 좀 모을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퇴직연금 네. 1억 5천에서 매달 100만 원 받는 이것도 나중에 사라질 거잖아요. 네. 10년, 15년 뒤에는. 자, 그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주택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커버되면 네. 예, 커버되면 전체적인 소득의 재구성을 통한 비용 이상의 여윳돈, 비용 이상을 소득으로 커버하면서 네.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이 가능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예상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IRP 100만 원 받는 것들이 사실 10년 되면 없어진다고 봐도 그렇죠. 또 예. 그때 돼서 주택연금으로 또 한 150만 원 받으면 되니까. 맞습니다. 예. IRP 100만 원 받는 것도 사실은 뭐 한 15년? 이상 네. 가요. 그죠? 또 그렇죠. 남아있는 잔고도 맞습니다. 보수적으로 좀 뭐 불려간다고 한 4, 5, 생각하면 3, 4%, 4, 5% 예, 운용을 해도 예, 최소 15년 이상은 네. 쓰니까 그럼 그럼 그동안에는 또 주택연금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노후 생활은
별 걱정이 없다. 아, 부럽습니다. 별 걱정 없는 예. 노후 생활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예, 제일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대출금리가 자꾸 상승해서 3억 음. 정도의 그 원리금이 150만 원까지 갔던 예. 이분이 어떻게 했는 거에 대한 사례인데 어떻습니까? 도움이 좀 되셨죠? 상황이 다 다르지만 오늘 사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드리는 이런 대나리온으로 저희들은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